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처음 이제 그 학습지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교실에서 영상 촬영으로 진행을 하였으나 아무래도 화면이라든지 좀 전달력 면에서는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학습지 화면을 띄워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에 편리할 것 같아서 네, 이번 시간부터 학습지 풀이는 이렇게 화면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지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이 생명체의 구성 물질 중에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부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원이면서 효소의 주성분이라는 것과 체온 유지와 화학 반응이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는 1번, 2번에서 이렇게 비워놨는데, 자, 이건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사실 교과서 내용을 다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풀 수 있었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몸의 70%,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이죠. 자, 이 물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높습니다. 이 비열이 높은 것 때문에 체온 유지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열은 중학교 때 이미 다룬 과학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비열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별도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원이면서, 자, 그럼 3대 영양소에 포함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서를 잘 보세요. 효소의 주성분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단백질이 됩니다. 자, 나머지 물질들은 뭐 지질, 핵산 등장을 하고 있고요. 기타에 분류되어 있는 안에 탄수화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먹는 양에 비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에서는 비율이 작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이 이미 에너지로서 소비를 하기 때문이에요.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그 다음 탄수화물 부족할 경우에 이제 다른 물질들로 이 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대부분 소비가 되고 적은 양이 적은 비율이 이제 우리 몸의 구성 성분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작년에는 선생님이 이 밑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별도의 학습지로 구분해서 제공을 했었는데 올해는 하나의 학습지로 합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함께 넣은 이유는 한눈에 좀 참고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모아 넣게 됐습니다. 자, 먼저 탄수화물의 종류부터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은 크게 이 구성하고 있는 당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거예요. 당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이걸 우리는 단당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걸 이당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다당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단당류부터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단당류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포도당과 함께 과당과 갈락토스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줘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로 모의고사라는 이런 데 문제에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보냐면 이당류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당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당류를 물어볼 때 기본 베이스는 포도당이에요. 여기 보면은 포도당 베이스에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 결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죠.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한 걸 우리는 엿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포도당과 과당이 연결된 걸 설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연결된 걸 젖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라는 명칭 정도는 반드시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렇게 세 가지를 여기서 제시를 해두었는데요. 크게 그룹을 좀 나누자면 이렇게 두 개하고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림상으로 된 거지 뭐 벤다이어그램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이 녹말하고 글리코젠 같은 경우에는 저장 형태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녹말 같은 경우에도 식물에서 포도당을 일시적으로 잎해서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시키기도 하고, 사람 몸에서도 간에서 이제 이 호르몬들의 작용에 의해서 글리코젠으로 전환을 시켰다가 또 필요하면
또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자, 방금까지 다룬 이 탄수화물의 종류, 개수로 분류를 하고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눠진다는 점 잘 기억하고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외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지질의 종류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질과 지방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사실 구분 없이 3대 영양소 하면 지방이라고도 많이 썼을 거고요. 자, 지방은 엄연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지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성지방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롤 한 분자에 이렇게 지방산이 하나, 둘,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중성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지방이라고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르는 것은 중성지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다른 이 뭐 지방과 유사한 뭐 다른 형태들이라든지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런 애들을 다 포괄해서 통칭하는 명칭이 바로 지질이에요. 그래서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인지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인지질은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막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이거든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인지질이에요. 자,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건데 머리 부분하고 다리 부분, 꼬리라고도 얘기하는 이 꼬리 부분하고 성향이 완전히 좀 달라요. 하나는 물과 친하고요. 친수성 머리라고 돼 있죠. 친수성 머리는 물과 친해요. 그에 비해서 소수성 꼬리라는 건 물과 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조적 특징 때문에 얘는 세포막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것을 구현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몸에 아까 구성 성분 중에 70%가 물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물과 친한 애들은 외부하고 접촉을 하면 바깥에 있는 물과 접촉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죠. 그에 비해서 물과 친하지 않은 애는 소수성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포 안과 밖에 모두 물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안과 밖을 접하는 세포막의 바깥쪽 부분은 친수성이고요. 여기가 친수성, 그리고 여기는 안쪽은 소수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외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건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원에서 또 다루게 되니까요. 막의 구성 성분이 인지질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콜레스테롤 그리고 성호르몬 등의 구성 성분인데 이제 헬스를 하는 사람들 벌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대회나 이런 데서 좀 더 남성스럽고 이제 큰 근육의 형태를 만들고 싶어서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뭐 이제 다른 다큐멘터리나 이런 곳에서도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스테로이드제를 맞아서 단기간에 급속도로 근육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는 부작용이 뭐냐면 이 스테로이드의 성분이 성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더 이상 성호르몬을 만들지 않아서 이제 성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불임의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정상적인 스테로이드, 우리 몸에 있는 스테로이드는 당연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서 구성 성분으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하지만 인위적으로 이 스테로이드를 과다 투여할 경우에는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참고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은 친구들은 또 다른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단위체를 이용한 물질의 형성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단백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요. 이 아미노산의 수와 결합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가 다양하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형태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 특이한 점은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EBS 강의에서 언급이 됐을 것 같아요. 탈수 축합 반응이라는 얘기가 아마 나왔을 건데, 탈수라는 게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온다는 거죠. 빠져나온다는 거고, 축합은 말 그대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시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에 해당하는 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넘어가서, 자, 펩타이드 결합으로 많은 아미노산이 연결된 것을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줍니다. 얘들이 이후에 구부러지고 접히게 되면 특정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돼요. 이 과정에서 무슨 알파 나선 구조, 베타 병풍 구조라는 말이 언급되는 어려운 참고서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아도 되고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 건 폴리펩타이드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이사이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이어주는 펩타이드 결합을 묶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단백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잠깐 위에서 언급 안 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그림에 보면 다이펩타이드라고 돼 있죠. 이 다이라는 말은 두 개라는 말을 뜻해요. 그래서 뭐 다이 또는 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의 의미 중에 두 개를 의미하는 게 많고요. 또 그와 비슷한 예로 트리머라고 돼 있으면 세 개를 의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의미한다 정도. 혹시나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여기까지는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밑에 이어서 헥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헥산의 단위체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용어가 여러분들이 낯선 용어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헥산의 단위체 같은 경우에는 유클레오타이드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옆에 인산당 염계 비율을 선생님이 써놨죠. 1대 1대 1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산 한 개에 당 한 개, 그리고 염기 한 개가 결합을 하고 있을 건데, 나중에 이제 염기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배우기는 총 5개 배울 건데, DNA에서 4종류, RNA에서 4종류, 공통적인 건 3개의 종류고요. 각각 한 개씩 또 특이하게 가진 애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뒷부분의 염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당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DNA하고 RNA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디옥시리보스가 있고요. 얘는 그냥 리보스예요. 앞에 디옥시가 없죠. 자, 근데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데가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데 얘만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죠? 산소가 있고 없고죠. 산소가 있고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D는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보스 형태에서 산소가 없는 것과 있는 것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우리는 디옥시리보스로 되어 있는 것을 DNA, 그리고 리보스로 되어 있는 걸 RNA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 뉴클레오타이드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당과 결합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 단위체들이.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클레오타이드 앞에 이제 한 단어만 더 붙이면 되거든요.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됩니다. 여러분들 답 많이 쓴 것 중에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뭐 긴 사슬 모양의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여기서 그냥 단어만 써도 됩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의미로 지금 넣어 놓은 거니까요. 물론 그 앞에 뭐 수식어를 붙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정답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그래서 핵산의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DNA하고 RNA 특징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먼저 구조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자, DNA 같은 경우에는 이중 나선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선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돼서 짝이 맞는 애들끼리 연결이 이렇게 쭉 될 거예요. RNA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일 가닥 구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뤘다시피 당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DNA 같은 경우에는 디옥시 리보스가, 그리고 RNA 같은 경우에는 리보스가 당으로 존재하고요. 염기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DNA는 타이민이, 그리고 RNA는 유라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5종류지만 각각 따지면 4종류씩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DNA의 기능은 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요. 얘는 이중 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단단하게 결합을 해서 유전 정보를 지키려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에요, RNA보다는. 그에 비해서 RNA도 일부 RNA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 정보 저장의 기능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지만 주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염기의 종류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좀 나타내 놨어요. 퓨린계와 피리미딘계라는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라고까지는 선생님 말 안 할 건데, 그래도 이런 차이가 있다, 구분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퓨린계에 속하는 게 아데닌과 구아닌이고, 피리미딘계에 속하는 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이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중요한 건 6번이에요. 염기의 상보 결합. DNA 이중 나선에서 각 가닥 염기 중에서 아데닌하고는 항상 뭐가 결합하냐면, 여기 DNA라고 했어요. DNA. 그래서 타이민과, 그리고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과 상보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얘는 2개의 수소 결합이고요. 얘는 3개의 수소 결합입니다. 그래서 E가 맞다 그러죠. 얘는 연결할 게 2개 있으니까 2개의 수소 결합이 일어난 거고요. 여기는 3개가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면서 서로 간에 자기 짝이 존재한다는 거죠. 속담으로 표현하면 집신도 제 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7번 한번 볼게요. DNA는 뉴클레오타이드 결합 순서에 따라서 염기 서열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염기가, 예를 들면 아데닌이 오고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 오고 뭐 구아닌이 오고, 이런 순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저장해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가 또 단원에서 한번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유전 원리에 대해서 다룰 텐데 거기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어떤 게 있냐에 따라서 좀 집중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당 내용은 여기까지만 다루고요. 유전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빈칸 강의는 여기고요. 다음 별도 강의에서 문제 풀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